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하고 의미심장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 2019년 10월 국민혁명의 클라이맥스입니다. 10월 3일과 10월 9일에 이은 클라이맥스 데이 10월 25일 오늘은 자유우파 진영과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이혼 집회 중에서 최초로 저녁에 열립니다. 저녁에 본 행사가 저녁 7시부터 있게 됩니다. 정말이지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나와서 나라가 이렇게 망해갈 수는 없다. 우리가 나라의 마지노선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외치는 날입니다. 저도 오늘 다시 연단에 설 계획입니다. 10월 국민혁명. 역사는 이 2019년 10월을 어떻게 기록하고 그 의미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10월 혁명은 비폭력, 하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고 그리고 확실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내가 태어나서 이런 인판을 처음 본다라고 한 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했던 엄청난 규모의 물결이 광화문과 도심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틀 후에 있었던 10월 5일 서초동 집회의 약 3배 정도, 최소한 3배. 이 페르미 기법이 아니라 최근에 과학적인 기법으로 예를 들자면 지하철에서 내리는 인원. 그러나 지하철에서 이 승객의 어떤 통계는 연령별, 또 그 사람이 어느 동네에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동통신 통계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KT를 하나의 모델로 해서 이거를 확대 조정을 해서 SKT, LG, U+까지 가입자들까지 다 보정을 하는 효과로 계산을 했던 그 수십만 명의 인파가 그날 광화문과 도심에 모였다는 것. 더군다나 지역별로 따지면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가장 이 심리적인 충격을 많이 받았을 강남 3구에서 출석률이 가장 높았다는 것. 그 인구의 3%가 광화문으로 나왔다는 것. 이런 엄청난 에너지가 10월 5일 서초동 집회보다 최소한 3배. 자, 그런데 10월 5일 서초동에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는 이 우국 시민들과 자유우파는 안 되겠다. 완전히 이 못을 박아놔야지 안 되겠다. 우리가 10월 3일 한번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돌발적으로 그런 집회를 가진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심리 근저에 있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의 발로요, 분노의 표출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겠다고 한 것이 10월 9일 한글날 집회였습니다. 만약에 10월 9일 집회가 없었다면 문재인이가 뜸을 들였을지 모릅니다. 거봐, 우파는 10월 3일 한번 돌발적 충동적으로 하더니 그만이잖아. 결국 일회성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10월 9일, 10월 3일 규모에 못지않은 많은 인파가 도심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문재인의 심장을 때렸다고 봅니다. 서초동 촛불 집회의 기세를 완전히 눌렀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때문에 화들짝 놀란, 결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얼굴 표정에서 거의 영혼의 상당 부분을 빼앗긴 것 같은 문재인이가 조국을 내쳤습니다. 10월 14일
그 기세는 중단 없이 전진했습니다. 10월 24일 정경심 구속. 자, 그런 것들이, 그런 대규모의 엄청난 머리수의 집회가 검찰과 언론에게 많은 에너지와 기운을 불어넣었습니다. 언론은 중단 없이 팠고 검찰은 중단 없이 수사의 칼을 들이댔습니다. 자, 이제 조국의 뇌물수수 혐의에 관한 수사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몽골의 기마군간 같은 속도로 이 사회의 부정과 허위와 문재인의 오만과 독선을 밀어붙였던 이 10월 혁명. 그 클라이맥스가 오늘입니다. 두 번째, 이것은 우국 정신의 재발견. 우국이 애국이고 애국이 우국입니다. 사랑한다면 그 대상이 망가지는 것을 걱정하고 그대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도 몰랐던 우리들의 우국 정신. 나라 망할까봐 생전 처음 집회에 나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나라가 망할까봐. 문재인 좌파 정권이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은 것. 그래서 망국의 마지노선이 무너졌구나. 그것이 조국 사태였습니다. 나라를 망하는 것을 도저히 방관할 수 없다. 그래서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10월 국민혁명. 자, 이것은 전 국민에 해당이 되는 어떤 우리의 재발견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5천년 한민족 역사의 근저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정신의 재발견. 세 번째, 자, 다음에는 자유우파의 한정에서 분석을 해보자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완전히 움츠러들고 거의 시체 상태가 됐던 자유우파의 기세가 정신이 영혼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참혹하게 패배를 당했던 자유우파, 그 결과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차의 부활이 지난 4월 3일 재보선. 벌써 문재인 좌파 정권으로부터 떠난 민심이 자유우파를 살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1단계의 부활이라면 2월 10월 국민혁명은 2단계의 완벽한 부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은 앞으로 엄청난 힘과 작용을 보여줄 것입니다. 내년 4월 총선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다시 살아난 우파가 얼마나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가. 자, 이제는 많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정권을 다시 탈환해 와야 된다. 의회의 권력을 잡아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어떤 동력의 구현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네 번째, 문재인 좌파 정권의 충격은 조국과 정경심의 구속, 자, 이런 걸로 인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러나 또 한 측면에서는 10월 국민혁명은 30%의 친문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기회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을 해줬습니다. 최대 30%. 적게는 20%, 25%. 아마 30% 정도로 보는 것이 현실적인 분석일 겁니다. 자, 우리가 10월 국민혁명의 교훈은 우리가 들떠서만도 안 된다.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 보수의 부활에 관한 엄청난 환희, 이런 것에 들떠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의 이런 자유의 회복을 위한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 30%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는 것을 냉정하게 확인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나비 효과를 넘어서 독수리 효과. 나비 효과라는 것은 여러분, 브라질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서 토르네이도, 그런 폭풍을 가져올 것인가. 이런 가설을 던지는 재미있는 과학 이론입니다.
저는 10월 국민혁명은 나비 효과가 아니라 독수리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광화문에 모였던 수십만의 인파, 조국의 사퇴, 정경심의 구속,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보이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0대, 40대 젊은 세대들과 중도층의 이탈, 결국 이런 사람들이 자유우파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앞으로 10월 국민혁명은 내년 4.15 총선혁명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인원고 사태, 인원고의 고등학생들이 왜 어떻게 저렇게 용기 있게 나설 수 있었는가? 광화문을 보고 저는 그런 심리적인 용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많은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왜 저렇게 많이 광화문에 나가서 저런 소리를 외쳐댈까? 아무리 핸드폰에 팔린 중딩, 고딩이라 하더라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인원고 사태를 유발을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독수리 효과. 어떻습니까? 엄청난 10월 국민혁명 아닙니까? 오늘이 클라이맥스입니다. 감사합니다.